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한 언론사 발행인에 대한 인물 기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이력이 정말 독특해요. 우리가 보통 언론인 하면 딱 떠올리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네, 뭐 평생 현장을 발로 뛴 정통 기자 출신 이런 거요. 맞아요. 바로 그거요. 근데 그런 모습과는 아주 거리가 멀거든요. 금융 전문가였다가 건물주였다가 언론사 발행인이 됐다. 이게 마치 전혀 다른 세 사람의 인생을 그냥 합쳐놓은 것 같아요. 그렇죠. 완전히 다른 경로를 통해서 미디어 세계에 들어오신 분이죠. 오늘 살펴볼 자료가 바로 인플루언스 뉴스 IFN이라고 하죠. 여기에 바로 오늘 2026년 2월 15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제목은 인물 차가운 숫자보다 뜨거운 사람을 기록하다 허승규 이로운 뉴스 발행인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 독특한 이력을 가진 분이 어떻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뉴스를 만들게 됐는지 그 여정을 한번 좀 깊게 따라가 보려고 해요. 이 과정을 쭉 따라가다 보면 아마 기록이나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당신도 좀 새로운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특히 좀 흥미로운 지점이 이 기사를 쓴 사람이 인플루언스 뉴스의 김영훈 발행인, 그러니까 허승규 발행인의 사업 파트너이면서 또 인생 선배라는 점이에요. 아, 그래서 그냥 단순한 인물 소개를 넘어서요. 아주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의 어떤 애정, 그리고 날카로운 관찰 같은 게 담겨 있죠. 그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럼 이게 객관적인 리퍼라기보다는 가치를 좀 같이 하는 동료가 쓴 일종의 헌사에 가까울 수도 있겠군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그만큼 좀 긍정적인 시선으로 그려졌을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읽어볼 필요는 있겠죠. 좋습니다. 그럼 그 독특한 이력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기사에서 허승규 발행인을 설명하는 키워드가 여러 개 나오잖아요. 금융 전문가, 또 부동산 임대업자, 그리고 시니어 모임장. 네, 각각 그냥 떼어놓고 보면 전혀 연결고리가 없어 보이는 직업들이죠. 솔직히 저는 이걸 보면서 조금 의아했어요. 기사에서는 이 세 가지 경험이 사람이라는 교차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되게 아름답게 표현을 하긴 했는데요. 네네, 그런 표현이 있었죠. 근데 좀 냉정하게 보면요. 금융 전문가는 결국 숫자로 사람을 보는 거고 임대업자는 계약서로 사람을 대하는 직업 아닌가요? 이게 정말 그 과정에서 뜨거운 사람을 봤다고 해석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뭐랄까 나중에 언론사를 차리고 나서 지난 경험에 좀 의미를 부여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충분히 가질 수 있는 합리적인 의문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기사를 쓴 저자도 그 점을 좀 의식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사람을 많이 만났다 이게 아니라 각기 다른 렌즈로 사람을 기록해왔다는 관점을 제시하죠. 다른 렌즈요? 네.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에서 일할 때는 그 숫자의 흐름, 너머에 있는 개인의 신용, 또 사회적인 역할, 어떨 때는 한 가정의 희망이나 절망 같은 그런 거시적인 삶의 데이터를 본 거죠. 그러니까 숫자를 그냥 숫자로만 본 게 아니라 그 안에 응축된 사람의 삶을 데이터로 읽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거죠.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을 할 때는 주거라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 생활 공간을 직접 마주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아주 현실적인 문제죠. 네. 계약서 뒤에 있는 가족의 형태라던가 그들의 필요, 때로는 갈등까지. 이건 뭐 은행 창구에서는 볼 수 없는 아주 미시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현장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니어 모임을 이끌면서는 사회적인 관계망 속에서 서로 의지하고 소통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본 거고요. 와, 그렇게 하나씩 짚어주시니까 연결고리가 훨씬 선명해지네요. 거시적인 데이터, 그리고 미시적인 생활 공간, 마지막으로 관계망까지 각기 다른 차원에서 사람이라는 존재를 굉장히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훈련을 한 셈이군요. 맞습니다. 이거 참 재미있네요. 보통 이런 경력을 가진 분이라면 성공한 사업가나 자산가로 불리길 원할 텐데 본인 스스로를 기록자라고 정의하는 점이요. 그게 바로 허승규라는 인물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람과 사회를 기록해 왔던 거예요. 돈을 버는 행위 그 자체보다 그 과정에서 사람을 관찰하고 이해하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뒀다는 뜻이니까요. 그러니 언론 창업이 갑작스러운 변신이 아니라 그가 쭉 해오던 기록 작업의 자연스러운 연장선상에 있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금융, 부동산, 커뮤니티. 이 겉보기엔 전혀 다른 길에서 사람이라는 공통분모를 찾아냈다는 건데 근데 사실 이 정도 경험과 자산을 가진 분이라면 그냥 편안한 노후를 즐길 수도 있었을 텐데요.
굳이 리스크가 크고 힘들기로 유명한 언론사를, 그것도 딱 봐도 돈이 안 될 것 같은 이로운 뉴스를 시작한 근본적인 동기가 궁금해지네요. 그 원동력은 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기사의 하이라이트로 이어집니다. 그 원동력은 단순한 사업적인 목표가 아니라 아주 확고한 철학에서 시작되거든요. 이로운 뉴스라는 이름 자체가 그 철학을 다 담고 있는 거죠. 네, 기사를 보니까 허 발행인이 기사 한 줄을 쓸 때마다 스스로에게 던지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다고 하더군요. 네. 바로 이 이야기가 진정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가라는 질문이요. 이 질문에 답할 수 없으면 기사를 내보내지 않는다는 원칙. 네, 그 한 문장이 이로운 뉴스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이게 말은 정말 멋있는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상적으로 들리기도 해요. 요즘 미디어 환경이라는 게 철저하게 클릭수, 조회수로 광고 수익을 내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현실이죠. 이런 환경에서 도움이 되는가라는 이 질문 하나만으로 과연 생존이 가능할까? 어쩌면 너무 순진한 생각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이 모델의 가장 큰 시험대가 될 거예요. 기사에서는 이 철학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조명하지만 말씀하신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은 독자의 몫으로 남겨두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아마 이로운 뉴스는 우리가 아는 그런 대중 광고 모델을 처음부터 포기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 그럼 수익 모델은 뭘까요? 대신 특정 가치에 동의하는 소수의 아주 충성도 높은 구독자나 후원자 모델을 지향하는 거죠. 아, 대중을 상대로 한 박리담회가 아니라 소수라도 깊게 공감하는 사람들을 위한 미디어를 만들겠다. 이런 전략이군요. 그렇죠. 최근 저널리즘계의 흐름인 느린 언론이나 건설적 저널리즘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에요. 속보 경쟁이나 부정적인 이슈를 자극적으로 보도하기보다는 문제의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거나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감을 주는 이야기를 깊이 있게 다루는 그런 흐름이 있거든요. 건설적 저널리즘이요. 확실히 이게 도움이 되는가라는 질문과 바로 연결되네요. 단순히 비판만 하는 게 아니라 대안까지 제시하는 뉴스를 만들겠다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허 발행인의 철학은 이런 세계적인 흐름과도 일치하는 거죠. 속도보다는 방향, 노출보다는 의미를 택한 거니까요. 그리고 이 기사를 쓴 김영훈 발행인이 허 발행인을 지지하고 파트너가 된 이유도 바로 이 사람에 대한 배려와 존중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기사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언론사는 건물이나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보는 태도 위에 세워진다. 좋은 언론의 기반이 자본이나 인프라, 화려한 특종이 아니라 사람과 세상을 대하는 태도에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죠. 태도가 핵심이라는 말이 정말 인상 깊네요. 그렇다면 허승규라는 한 개인의 스토리를 넘어서 그의 커리어 전체를 이 태도라는 관점에서 다시 볼 수도 있겠어요? 금융 전문가, 임대업자, 모임장이라는 역할들이 결국 사람을 이롭게 하고 싶다는 하나의 태도를 형성하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까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다 읽고 나면 허승규 발행인의 이야기가 단순히 성공한 사업가의 미담이 아니라 자신의 다양한 경험들을 사람이라는 하나의 축으로 깨어내서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낸 일종의 커리어 통합의 사례로 읽히게 되죠. 아, 커리어 통합이요? 네, 금융, 부동산, 커뮤니티 활동이라는 각기 다른 경험들이 그냥 흩어져서 사라진 게 아니라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남기겠다는 그 진심과 만나서 이로운 뉴스라는 하나의 결과물로 수렴된 겁니다. 와, 커리어 통합. 만약 당신이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서로 연관 없어 보여서 고민이었다면 이 이야기가 아주 좋은 힌트가 될 수 있겠네요. 겉으로 보이는 직업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경험들을 관통하는 나만의 핵심 가치나 태도가 무엇인지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니까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시사점이 있어요. 이 정보 과잉의 시대에 우리가 어떤 정보를 생산하고 소비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한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쏟아지는 자극적이고 의미 없는 정보들 속에서 우리는 쉽게 피로감을 느끼고 뭘 봐야 할지 길을 잃잖아요. 맞아요. 저만 해도 스마트폰을 열면 뭘 눌러야 할지, 뭘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울 때가 정말 많아요. 시간은 시간대로 뺏기는 기분이고요. 바로 그럴 때 허승규 발행인이 제시하는 필터, 이것이 진정 나에게 혹은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질문은 아주 강력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와, 잠깐만요. 정보 소비자에게도 유효한 질문? 이라는 말씀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네요. 저는 지금까지 이 기사를 계속 미디어를 만드는 사람의 이야기로만 읽었는데
생각해보니 이건 우리 모두가 매일 하는 정보 소비 행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군요. 그렇죠. 내가 지금 보는 이 콘텐츠가 정말 내 삶에 도움이 되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유튜브나 뉴스를 본다면 와, 아마 하루에 쓰는 시간을 절반은 줄일 수 있겠는데요? 아마 그럴지도 모르죠. 불필요한 정보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결국 기술이나 자본, 화려한 글솜씨가 아니라 세상을 대하는 진심과 태도가 미디어의 핵심이라는 메시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전달하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그 메시지는 정보를 만드는 사람뿐 아니라 소비하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고요. 오늘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정리를 좀 해보자면 오늘은 이론 뉴스 허승규 발행인에 대한 기사를 통해서 차가운 숫자를 다루던 금융 전문가가 사람의 따뜻한 이야기를 기록하는 언론인이 되기까지의 여정을 살펴봤습니다. 핵심은 그의 독특한 이력을 하나로 묶는 사람이라는 키워드, 그리고 이 이야기가 진정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가라는 그의 아주 단단한 철학이었어요. 네, 특히 인상적인 건 기사가 이 기사 당신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라는 질문으로 끝을 맺는다는 점이에요. 아, 맞아요.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독자에게 생각할 공을 넘겨주죠. 저희도 그 질문을 당신께 그대로 넘겨드리고 싶네요.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나요?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이런 마지막 질문을 드려봅니다. 허승규 발행인은 금융, 부동산, 커뮤니티라는 자신의 경험을 도움이라는 키워드로 꿰어냈잖아요. 만약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세상의 무언가를 기록하고 공유한다면 글을 쓰기 직전 스스로에게 어떤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지시겠어요? 그 질문이 아마 당신의 삶의 방향과 당신이 세상에 남기고 싶은 가장 중요한 가치를 보여줄지도 모릅니다.